점유권 중에서 이제 점유의 태양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의 태양 중에서는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라고 하는 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의 점유냐 악의의 점유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권이 있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선이었냐 악이었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본권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권 중에서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 뭘까요?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 있죠. 용익물권 있잖아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질권 같은 경우도 목적물 점유할 권리가 있거든요. 유치권도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질권이나 유치권자는 점유는 하지만 사용 수익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이 있죠. 요거는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라고 얘기한다고. 이 본권이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본권에 의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또 점유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점유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 수익할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걸 선의의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선의의 점유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권이 없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말이 그렇게 연결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선의의 점유는 한번 줄 쳐볼게요.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우신한 점유.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우신한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하고요.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그거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의심 때문에 뒤에 가면 197조에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그럼 악이 맞죠, 이거는요. 근데 혹시 없을지도 몰라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점유자의 과실과 관련돼서 한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구별실익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구별실익 같은 거 이런 거는요, 그 모의고사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에도 절대 안 냅니다, 이런 거. 예. 본 시험에는 그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예, 과실이 있다 그럼 과실이 있는 점유라고 하고, 과실 없는 점유를 무과실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는 일단은 선의의 점유자인 거예요. 선의의 점유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를 전제로 해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처음부터 알았다, 본권이 없음을 알았다,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 하지 않아서 몰랐다가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주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다가 무과실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알 수 없었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악의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주의를 다 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다. 그럼 그게 선이면서 무과실인 거고, 주의를 다 해서 살폈으면 알 수는 있었는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중에서 선의를 전제로 해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송이 벌어지면 입증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민법상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죠. 뭐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무과실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공개적으로 내놓고 아무의 간섭도 없이 평온 공연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인상 써가며 주먹질하가며 몸부림해가며 점유하는 걸 폭력이라고 하고, 뒷주머니에서 숨겨놓고 은근히 한 번씩 꺼내서 보고 키득키득거리는 거 있죠?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이런 걸 이제 은비에 의한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점유와 불계속의 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점유는 점유가 끊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계속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걸 계속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점유가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었다. 그럼 이게 계속이겠죠. 계속점이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어졌다. 그럼 이게 불계속의 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유가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 짧은 시간 같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몇 년간의 기간 동안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는지 여부는 쉽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추정적 효력도 하나 부여합니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동일하죠. 여기 점유자하고 여기 점유자가 동일하면 이건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죠. 근데 점유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것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 즉 점유를 승계하는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기타 법률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목적물을 양도양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 이것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과 불계속.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요. 민법 198조에 의하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럼 이제 점유자가 같을 때 얘기해요. 근데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점유 승계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네요. 점유 승계는요,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점유자가 계속 바뀌었다. 그래서 갑이 점유하던 걸 을이 점유하게 됐고, 병이 점유하게 됐고, 정이 점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이 점유한 건 5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년 했고요. 7년 했습니다. 여기 8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점유가 포괄 승계냐 특정 승계냐에 따라서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또는 특정 승계의 경우에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이죠. 정. 정은 언제나 이거 몇 년입니까? 29년이죠. 네. 5, 7, 8, 19, 9니까 그죠? 29년입니다. 그래서 29년의 점유만 인정이 됩니다. 중간에 자기가 잘라서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유가 타주점이다. 아니, 여기가 자주점이었고 여기가 타주였고 여기가 자주였고 자주였다. 그래도 무조건 하자가 하나 끼면 무조건 다 승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29년에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타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이 29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 빼고 나면은 그렇죠? 21년인가요? 21년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 빼고 나면은요 14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년만 주장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점유를 주장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요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4년인가요? 아, 제가 참 29년 전체도 주장할 수도 있고 24년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자기 점유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해서 몇 년이요? 15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8년만 주장할 수도 있다. 자기가 혼자 점유한 기간 8년이죠. 그럼 요거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은. 요거까지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럼 몇 년이 되죠? 15년이 되고 이것까지 합산하게 되면 24년이 되겠죠. 이것까지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29년이 될 겁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자주가 맞습니다. 그죠? 자, 병의 점유를 합산한 경우에도 자주가 되죠. 그런데 을의 점유를 합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타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갑의 점유를 합산하게 돼도 뭐가 되는 거야? 타주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때, 승계할 때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전부를 승계해야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일부만 뚝 잘라서 승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하자나 제한까지도 모두 다 승계한다. 그래서 하자나 제한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승계한다. 그럼 특정 승계의 경우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승계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점유 승계 효과의 양쪽 가로 1번에 점유의 분리병합의 선택 자유다라고 해서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승계한다죠.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모두를 다 합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점유의 분리병합 선택의 자유는 양쪽 가로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승계의 경우 인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양쪽 가로 2번에 타주 점유를 상속한 상속인의 점유와 그 전환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떠올려 볼게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새로운 권한이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타주 점유입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자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점유했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의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지위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새로운 권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점유자의 점유,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으면 아들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타주 점유입니다. 아들의 점유가 자주로 바뀌려면 똑같이 그 물건에 대해서 주인하고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점유하면 모를까? 상속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가 새로운 점유의 시작이 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성질, 하자를 떠나 새로운 점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요. 이제 상속인의 점유가 다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타이틀이 타주 점유를 상속한 상속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그거 좀 펼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는요. 하자 있는 점유는 자주와 타주 중에 뭐가 하자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타주가. 선의와 악의 중에서는 악의가. 과실과 무과실에서는 과실이. 그죠? 평온하고 공연과 폭력음비 중에서는 폭력음비가 하자 있는 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를 승계하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승계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유의 취득과 소멸입니다. 점유를 취득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점유를 취득하든가 간접 점유를 취득하든가. 여기는 책에 줄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력만 동원하시면 됩니다. 직접 점유를 취득한다는 얘기는 점유, 사실상 지배 상태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 취득했으니까요. 근데 누군가가 사실상 지배를 한 물건을 내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승계취득이죠. 그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렇게 승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점유를 원시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누구에게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해 줬다. 점유 매개 관계 해볼게요. 시작. 요거를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이 내 물건 네가 점유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계약이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했다. 이게 점유 매개 관계인 거예요. 아, 말 참 어려운 거 한다 그죠? 근데 시험에는 임대차하고 뭐 지상권 정도로 나오고 점유 매개 관계는 출제 확률이 한 20%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만 좋아하는 선생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하고 목적물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간접 점유를 승계 취득한다. 그럼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관계를 설정해 볼게요. 제가 임대인이고 여러분이 임차인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런 걸로 또 기분 나쁘신 분이 있어갖고 안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꿔도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여러분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물건 좀 자꾸만 자기한테 팔으래요. 그럼 제가 요번 주말에 임대차 끝나니까 받아서 줄게요. 근데 굳이 또 지금 팔고 요번 주말에 자기가 받아갔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받은 사람은 간접점유를 승계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간접점유는 제가 설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원시취득했고요. 그분이 나의 임대인의 권한을 승계받았다. 그럼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그럼 간접점유 승계취득하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점유의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접점유의 원시취득, 승계취득. 그러면 원시취득했든 승계취득했든 점유가 소멸하는 거, 점유를 상실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직접 점유를 원시취득했든 승계취득했든 직접 점유권이 소멸하는 건 사실상 지배를 뺏기면, 사실상 지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직접 점유권을 소멸하는 겁니다. 간접 점유를 원시취득했든 승계취득했든 점유 매개 관계가 끝나면 간접 점유권도 소멸하는 거죠. 아, 임대차 끝나서 목적물 돌려받았대요. 그러면 간접 점유 끝나고 이제 직접 점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줄 치신 분 무지하게 공부 잘못한 거야.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로 끝낸 거예요. 역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말로 끝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주옥 같으니까 다 줄치고 그러는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렇죠? 치르는 것만 줄치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쭉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시험은. 시험의 핵심은 여기죠. 여기가 시험의 핵심인 거예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 중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 자주점유 추정이 됩니다.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기에 있어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만 무과실이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고요. 계속 점유는 어떻게 추정이 된다 그랬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는데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되면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된다 그랬죠? 이건 끝입니다. 그걸로. 자, 그런데 197조 제2항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본다일까? 추정한다가 아니고. 패소했다는 얘기는 판결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요. 재판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A 물건을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A는 지금 우사 가서 공부하고 있다. 그 물건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지가 유지보수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야. 위임을 받아서. 그리고 목적물 점유까지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꼭 갑 물건 같아요. 근데 갑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을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해서 을이 목적물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목적물 점유 시작했어요. 이 점유는 매수인의 점유니까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죠. 예, 자주점이고 얘가 목적물 점유까지 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선이면서 무과실의 점유가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A가 돌아옵니다. A가 돌아와서 을한테 야, 내 물건 네가 가지고 있어. 내놔. 라고 소송을 하죠. 여기서 A가 승소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을이 패소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A가 승소한 경우나 을이 패소한 경우나 결론은 같은 결론이라는 거 아셔야 되죠.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승소했다 아니면 점유자가 패소했다 같은 말이죠. 자, 패소하는데 A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어떻게 됩니까? 패소하게 되는 거죠. 패소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자주점유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라고 명령이 났을 테니까 판결이 났을 테니까 타주가 되지만 선의의 점유는요. 여기까지는 선이죠.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
되돌아가서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악의가 된다. 왜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악의의 점유 얘기할 때 본권이 없음을 알고도 점유하면 악이라고 했죠. 근데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거 내 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의심은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 그러면 거봐 이씨 내 거잖아 이런 거지만 앞불싸 예상한 대로다 라고 하는 거 이때 느끼겠죠. 그러니까 의심은 언제부터 시작했다?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의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대에 추정한대. 본다죠? 그거 추정한다로 내면 굉장히 치사한 건데 또 치사한 사람이 한둘이래야죠. 그죠? 좋습니다. 점유에 계속 추정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0조의 점유의 적법 추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즉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때 그 점유물은 물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점유물 밑에다가 줄 쳐놓고요. 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X 좀 써놓을게요. 점유물에다 밑줄 쳐놓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아닙니까?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의 효력이 있죠. 부동산. 부동산 본등기의 효력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변, 순, 추, 후 그랬잖아요. 추정적 효력이 있었죠. 적법이 추정이 된다. 절차, 대리권, 원인, 권리,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죠. 다 버렸구나. 다 버렸죠? 안 버렸어요? 지금 신이 형이 속 터지라고 지금 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럼 안 버렸는데 뭘 눈동자가 전부 까만데. 그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의 효력 때문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현재 어떤 특정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을입니다. 을인데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거야.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추정이 됩니까? 소유자가 누구라고 추정이 돼요? 을하고 갑하고 서로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이 되면 갑은 입 다물고 있어도 소유자로 추정이 되죠. 그럼 을이 자기가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임차권에 관해서 서로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이다, 네가 임차인이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으니 누가 임차인으로 추정이 됩니까? 을이? 갑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돼 있다는데 또 이걸 못 버리고 있군.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고 갑 이름으로. 근데 갑하고 을하고 임차인에 대해서 서로 소송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추정적 효력이라는 거 항상 소송할 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럼 갑은 스스로 자기가 임차인임을 입증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땐 을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동산은 등기부가 있나요? 없죠. 동산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인정하지 부동산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미등기 부동산이 있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미등기 부동산은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면 추정력의 범위, 물적 범위만 볼 겁니다. 인적 범위는 최근에 분쟁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물적 범위만 좀 보시면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기억을 한번 주시겠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 니은 있죠.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기억만 줄치면서 갑니다. 추정은 점유자 이익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물건을 그 이제 해외여행 가면서 우리가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남의 물건 괜히 들어주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덮쳤어. 근데 물건 좀 누군가 힘들어, 연세 있으신 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물건 들어준다고 들어주다가 와 그거 덮쳤는데 이 물건 안에 이상한 물건 들어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없어요. 도망가 버리고, 덮치는 순간 막 몸부림칠 때 도망가 버리고 없다고. 그게 누구 거예요? 아니 누구 거냐고. 내 거로 그냥 추정이 되죠? 그 얘기야. 이게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시겠죠? 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괜히 누군가 힘들어한다고 괜히 친절 베풀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한국에는 거의 없는데 외국 나가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기가 좀 뭔가 불편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한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린대죠. 인정이 많아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볼게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이 자기 건 줄 알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더란 얘기야. 그럼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돌려주면서 상호 간의 결산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또는 내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돌려줘야 되겠더라. 그럼 돌려줄 때 내가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하면서 마모시킨 부분들이 있죠. 이거 상호 간에 결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뭐 서술은 볼 거 없고요. 73페이지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이 나오죠. 선의의 점유자는 그 선의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않습니까? 점유자가 악의가 됐든 선의가 됐든 발생하는 과실은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그 걷어들인 수취한 과실의 소유자가 돼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에 줄쳤죠? 선의와 취득에 줄쳤죠. 선의에 무과실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안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밑에다 써놓으면 되지. 과실, 무과실 모두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과실, 무과실 모두 선이기만 하면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서 점유물의 과실할 때 그 과실은 뭡니까? 뭐 메리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베네피트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무과실 과실할 때 그 과실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미스테이크지 뭐. 너 너무 어려운 말 했구나. 그죠? 한자로 쓰면 한자 쓴다 그러고 영어 쓰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저는 친절하게 한자 써줬죠. 거기 과실. 여기서 요건의 기억을 한번 줄쳐야 됩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는 점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본권은 뭐야? 사용수익권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 즉 사용수익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자다. 자, 그래 여기 동그라미 디귿으로 가면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은 정당한 근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임차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는 체결했어요.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두 개라고. 똑같이 생긴 물건이 도로를 하나 가운데 놓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이게 이제 A 물건이고 이게 B 물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가는
소문자로 A 이렇게 놓고 소문자로 B 이렇게 놨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목적물은 뭐라 그랬어? B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B라고 썼어요. 그리고 가다가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다가 무슨 쪽이요?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끝나고 가다가 왼쪽이 어디요? A야? 얘가 일로 가는데? 이쪽이 레프트 아니요? 예. 가다가 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얘가 또 카톡이 오니까 카톡질 하다가 일로 가기 시작한 거야. 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B라 그랬는데 이 B냐? 이 B냐? 지금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갑한테 물어본 거야. 야, B인데 가다가 왼쪽에 있는 거냐 오른쪽에 있는 거냐 대문에 써 있는 거하고 지번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이 아 자식이 왜 인제 가고 있어? 가고 있는 거지? 가다가 왼쪽 임마 그랬대. 일로 들어갔겠죠? 실제로 임대차는 뭐 한 거야? 이거 한 거지. 얘는 본권이 없음에도 여기는 지금 사용수익권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는 이거 한 거라며. 사용수익권 없잖아요. 근데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 있죠. 임차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통화하면서 가다가 왼쪽이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쓱 보니까 아 이쪽이 진입로가 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비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점유했어? 그랬더니 비어 있더군요. 비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효과입니다. 효과 기억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법정과실과 유사한 게 뭡니까? 사용수익권이죠.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일까요? 아닐까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갔습니다.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은 아니죠. 예, 부당이득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요. 원래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죠? 갑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갑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고 있어? 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죠. 그럼 이게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야. 부당이득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한테 공짜 이익은 불로소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아니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부당이득은 아니냐? 선유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선유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취득권은 인정하되 그 과실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또 있다. 악의 점유자는 그럼 과실취득권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하지만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그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드셨대네. 소비해버렸대요. 그러면 수취한 과실이 남아있다는 거야? 안 남아있다는 거야? 안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그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훼손, 멸실시켰다는 거예요. 그 잘못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취한 과실을 가지고 있으면 반환해 주면 되지만 수취한 과실을 자기가 소비했거나 아니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키거나 수취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제2항에 201조 2항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건 있을 때고 소비했거나 거의 하며 슬러시로 잘라요. 자르고 소비했거나 그 과실로서 여기서 과실은 미스테이크 얘기하는 거죠.
그 과실로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 책임 있는 사유 아닙니까? 그럼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근데 교묘하게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시켰다. 그럼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했대요. 또는 훼손시켰다는 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럼 그게 뭐예요? 책임 없는 사유는 천재지변이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취하지 못했거나 훼손됐답니다.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사유, 즉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니은에 봅니다. 니은에. 다만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과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은 그냥 나오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절대적으로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 이런 말 안 씁니다.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냅니다. 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책임 없는 사유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내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과실 없이는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런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74페이지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기 책임 있는 사유 줄쳐놓습니다. 이것도 중개사 시험에 한번 책임 없는 사유로 딱 한 글자, 있는을 없는 사유로 바꿔서 낸 적이 한번 있습니다. 멸실 훼손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다라고 하면요. 자, 이 물건이 제가 물건을 매수하면서 완벽하게 내 물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내 물건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게 여기 좀 뾰족하게 뾰족한 거 좀 뾰족하게 깎았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누군가가 나 그거 좀 필요하다, 좀 주면 안 되니? 그럼 잘라서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산 물건이고 분명히 내게 맞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깎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인가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분할해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더라.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즉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매수했으니까 자주점유자예요. 그리고 내게 분명하다고 믿고 있죠. 지금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깎아냈다, 누군가 잘라서 줬다, 그럼 남은 것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아닌 자, 선의가 아니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닌 자, 이런 자들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이건 뭐야? 선의가 아니라는 얘기는 악의, 이거 나 사용수익권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타주는 뭐예요? 임차인이지. 임차인은 나중에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막 지 맘대로 깎는다든지 잘라서 누구에겐가 주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럼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점유자 회복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되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선의 악의만 얘기했는데,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죠. 결론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죄송합니다. 누구만? 선자씨만 현존이익을 반환하는 거야. 선의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자주가 아닌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악의의 자주점유자가 있나요? 선의가 아니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닌 경우에 악의의 자주점유자 있죠? 네. 누구요? 도둑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악의의 타주점유자는 누굽니까? 무단 불법점유자예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목적물을 스스로 멸실 훼손시켰으면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양쪽 가로 1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악불문, 소유의 의사를 불문하고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내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지출했던, 아니면 임차인이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망가지겠는데, 더 크게 망가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지출했던, 관계없이 그 비용은 원래 소유자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조에 보면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거 줄쳐야 됩니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동그라미 치고, 점유물 반환할 때 그거 줄치고, 반환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자에게 그래요. 회복자는 지금 물건을 되돌려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의 필요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대요. 그럼 무슨 점유자요? 선의의 점유자죠. 이런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상의 필요비는 목적물 사용 수익의 필수적인 소모품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사용하려면 이 전기 같은 거, 전구 같은 거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위치 고장 나면 스위치 고쳐야 되겠죠. 문 손잡이 고장 나면 손잡이 같은 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용 수익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이걸 통상의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계 같은 걸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할 때는 유지 보수하고 기름도 쳐주고 해야 되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상의 필요비고, 지가 사용 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개량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가치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익비입니다. 자, 줄칩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그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 선택이요?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권자가 누구라고요? 회복자란 얘기죠. 그럼 회복자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물건이 있었다는 거야. 이 물건을 원래는 을 물건인데 갑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중간에 막 이렇게 꽃길도 조성을 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나무로 울타리도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다가 자동문 설치했어요. 그래서 오픈셋 쌈이 그럼 쫙 열려. 이렇게. 여기다가는요, 이렇게 해서 또 포장도 좀 해가지고 여기다가 농구 골대도 만들어 놨어. 이렇게. 뭐 있어 보이죠? 여기다는 꽃 같은 것도 좀 심었습니다. 여기다가는 호수도 만들어 갖고 고래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태리제 지붕 재료도 좀 이렇게 했고. 그래,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을 때 물건은 10억짜리였다고. 근데 얘가 지출한 비용은 5억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냥 돌려주면 10억짜리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억을 지출했죠. 그리고 목적물 돌려줄 때 현재 가치가 13억이었을 수도 있고 17억이 될 수도 있죠. 10억짜리 물건에 얘가 5억을 들여서 2억은 얘가 소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13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5억을 들였더니 가치가 증가가 돼서 7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지. 5억을 들였는데 현재 9억이래. 그럼 지가 요거 5억 들인 거 다 소비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이때만, 이것도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돌려받는 을이죠. 을. 이 비용을 줘야 되는 사람이 을 아닙니까? 채무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은 얼마요? 5억. 증가액은 이런 경우엔 3억이고 요거는 7억이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을이면 7억을 선택합니까? 2억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요걸 선택하겠죠. 요거 지출액이나 증가액, 즉 작은 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통상적으로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항의 경우, 그 전항의 경우란 얘기는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법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줬다는 얘기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우리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야 8개월 있다가 갚아도 된다. 그럼 유익비 변제기는 8개월 있다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적물 반환할 때는 유익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회복자가. 그러니까 점유자가 그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점유자의 유치권입니다. 거기 1번 줄치면서 갈게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 사망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 별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도 있긴 있습니다. 자, 거기 판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판례 있죠. 75페이지에. 자, 민법 제203조 1항 2항에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다시 그러면 203조 한번 가서 볼까요? 다시 203조 제1항에 제가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라고 했어요? 반환할 때라고 얘기했죠? 반환할 때, 거기 반환할 때다가 밑줄 쳐놓으라고 했나요? 네, 좋습니다. 반환할 때. 그럼 다시 판례로 올게요. 1항 2항의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다죠. 법조문에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두 번째 판례에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을 구한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을 구한다. 밑줄 쳐볼게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을 구한다는 얘기는 서류 종료만 해달라는 얘기잖아. 목적물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는 서류만 정리하는 거지 반환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정리만 해달라 할 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서류만 정리해줘도 계속 목적물은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을이 물건 달래는 게 아니야. 야, 물건 네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유익비 이거 주려면 이거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대출 받아야 되니까 물건 서류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나한테 제대로 해줘. 네 등기 이건 무효잖아. 그러니까 등기만 나에게 반환해줘.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이름으로 등기되면 대출 받아서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등기 먼저 반환해줘 라고 할 때는 목적물은 누구 보고 계속 점유하라는 거야? 갑한테 계속 점유하라고. 근데 계속 점유하라고 인정해 주는데 무슨 유치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동시행 또는 유치권 항변 행사할 수 없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물권 총론에서 중요하다고 공부했던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었죠. 이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기타 제한 물권에 준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04조가 점유의 회수, 이게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 침탈 동그라미 칩니다. 침탈이라고 하는 건 내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로 뺏어가는 거.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도 줄쳐놓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 못한다는 얘기죠. 특별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또는 포괄 승계인은 선의 악이 따지지 않습니다. 다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줄쳐놓고 1년에다 동그라미 또 하나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은요.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에요.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 플러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출소기간. 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점유자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는 거야?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침탈이 있어야 되고, 침탈 후 몇 년이요?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되, 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규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제일 먼저 점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침탈. 침탈 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 1년은 출소기간이면서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이지 권리의 내용이 분명치 않죠. 어떤 물건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걸 권리로 인정해 준 거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건 뭐죠? 침일선 손배. 침일선 손배. 뭐라고요? 침일선 손배. 침일선 손배. 침일선 손배. 됐습니다. 이거 자주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1번에 침탈이 뭐냐?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뺏기는 건데 사례가 나오는 게 그 기억 아니면 니은이에요. 자,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건물을 명도해 줬대요. 자,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갖다 줬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뺏긴 겁니까? 지가 갖다 준 겁니까? 지가 갖다 준 거죠. 사기당해서 물건을 줄 때는 아유 이거 왼수 같은 놈 그러고 줘. 아우 배프야 그러면서 줘요. 배프야 그러면서 주죠. 스스로 인도한 거 이거는 침탈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십니다. 니은에 직접 점유자의 무단 처분.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전대했다는 거야. 그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대했어도 현재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했죠. 스스로 인도했으면 이거는 직접 점유자의 침탈이 아니야. 침탈을 당했는지는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점유자가 무단 처분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직접 점유자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의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법한 강제 집행에 의해서 점유를 인도했대요. 위법한 강제 집행에 의해서 점유를 인도했다. 자, 강제 집행을 당했다는 얘기는 공권력이 작동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공권력에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야. 하여튼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갖다 걸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위법한 강제 집행에 의했다. 그럼 이건 침탈입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인도했다. 사기당해서 침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대인 속이고 임차인이 전대차했다. 이것도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은 나빠. 하지만 점유 침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간접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는 나한테 직접 내놔가 아니야.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직접 자기에게 달라고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가 자기에게 그때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기억만 좀 주시겠습니다. 점유의 침탈이 침탈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고유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죠? 예.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4번의 제척기간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행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1년 이내에. 그래요. 그리고 니은은 다 줄칩니다. 제척기간 성질에 관해서는 재판 외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되셨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상호 침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답니다. 가져갔으면 그 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물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혼자 가갖고 또 조용히 훔쳐왔다는 거야, 내 거를. 그럼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했다고 반환 청구하잖아요. 그럼 줘야 됩니다.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또 다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경제 원칙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례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실제 사례는 없어요. 읽지 말했는데 또 읽고 있죠, 지금. 네. 자, 좋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보유입니다. 점유의 방해 제거 청구권 있죠. 자, 205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손배 들어가 있네요, 그죠? 방해 제거. 전항의 청구권도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 1년 또 나왔잖아. 그 다음에 특이한 건 그 사망에 나왔잖아. 공사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이미 완성이 돼 버렸답니다. 그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즉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보호 정도도 강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자인데 소유물 위에 누군가 건물 공사를 했답니다. 건물 공사 착수 후 100년이 지났어도 철거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착수 후 1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공사 많이 진척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1년이 되기 전이라도 2달 만에 완성된 건물이랍니다. 2달 만에 완성이 됐다. 그래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소유권 같은 경우는 200년이 지나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시효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저쪽에서. 자, 거기는 공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갔네. 뭐가 있어요? 1년 들어가 있죠? 1년 들어가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는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는 뭐요? 공사로 인한 때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완성된 때는 행사하지 못한다죠. 요거 공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한번 보시죠.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 줄쳐놓고요.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또는. 그럼 또는 대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되는 거죠. 또는 밑에다가 이나 이렇게 써놓고요. 같은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나? 예. 청구할 수 있고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땐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어디하고? 여기 방해 제거 청구하고. 그럼 방해 예방 청구에는 뭐냐? 방해 예방 청구에는 결국은 뭐가 문제야? 이나 또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목반청,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권에는 없는 규정이 점유권에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야.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 해보세요. 시작.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 그러니까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문제로 내면 이걸 낸다고.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문제를 낼 때는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아시겠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문제를 내면 뭘로 낸다고?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 요걸 찾아내라고 낸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요.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본권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해도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 아이고 어려운 얘기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사용수익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저한테 파시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아, 이거는 이제 매매를 다시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나고 6개월 있다가 몇 개월 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한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날 해준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제부터 자주 점유하고 있겠네, 그죠? 새로운 권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주 점유하고 있는데 임대차가 끝난 시점에 어떤 시점에 임대인이 점유를 뺏어가 버린 거야. 얘가 외국 나가 있는 동안에 점유를 침탈해 가 버렸어요. 아직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갑.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안 해줬죠? 그런데 목적물 인도는 이미 해줬죠? 네, 목적물 인도는 해준 거예요. 지금 을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얘가 지금 매매해서 돈까지 다 받았으면서 점유를 침탈해 가버렸네? 그러면 갑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목적물 돌려달라고. 이때는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됩니까?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됩니까?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되죠? 근데 얘가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거야. 아직도 임차권이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지가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줄 알고 먼저 1차 소송은 뭘 가지고 한 거죠? 소유물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졌을까 이겼을까? 이건 패소했겠죠. 그럼 2차 소송은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점유.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잖아. 매매되고 만납했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매수인의 점유권이 우선합니다.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을이 승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도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을이 지죠. 본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갑이 이기겠죠? 그럼 매매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해줄게. 대신 목적물은 네가 쓰고 있어. 그러다가 애가 출근하면 바로 침탈해서 뺏어오고 소송해봐. 그럼 항상 이기고 뭐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이해하셨죠?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지금 설명드린 게 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력구제 나오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70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입니까? 예, 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못 가져가게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유물이 이미 침탈됐답니다. 가지고 도망가고 있대요. 그럼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여기서 즉시는 가능한 한 빨리예요.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고 그래요. 1대1로 붙어갖고 코피 쏟아지고 쫓겨났다는 거야 땅에서. 그럼 즉시는 뭐야? 가능한 한 빨리죠. 몇 명 모아야 돼? 17명 모아야지. 17대1 하면 싸면 안 되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빨리 모아서 찾아가라는 얘기고 찾아오라는 얘기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가지고 도망가는 거 뺐든지 아니면 뒤쫓아가서 추적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구제는 점유권에만 인정돼요. 우리 법체계 전반에서 자력구제는 점유권에만 인정합니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떠들었으니 중요하다고 해야지.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의의하고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이에요. 자력구조권의 주체와 상대방이 있죠. 3번 찾으셨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 주체는 직접 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현장에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할 때 우리는 집안에 가훈이 없으면 뭐를 가훈으로 정하자 그랬죠? 간접 점유자가 되자. 이걸 가훈으로 정하자 그랬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되자. 왜?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야. 간접 점유자에게 뭐든지 청구할 수 있다야.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가능하다. 근데 딱 하나만 안 된다. 뭐요? 자력구제만 안 된다. 하래도 안 해.
자력구제는 야야 저 그럼 점유보조자나 직접 점유자가 뛰어가지 간접 점유자가 그 품위 있으신 분이 안 뛰어갑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만 행사할 수 없다. 그것만 좀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점유 읽어볼 거 없습니다. 쉬었다가 소유권 해야 되죠. 소유권 하기 전에 이제 문제풀이 몇 개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